매트릭스 리임프린팅 186쪽입니다. 여기 이제 에코가 만약 살인을 저지르려 할 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어떤 에코는 내면 아이는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 드물다고 했는데 안 드뭅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건 사실은 누구나 이런 거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저거 확 어디 가서 안 죽나 하는 생각 드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 안 죽나는 내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죽였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 이런 생각 깔려 있는 거거든요. 드문 게 아니라 칼도스는 뭐 여기 뭐 드물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드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죽고 싶다 하는 순간 몇 번은 있고요. 진짜 죽이고 싶다는 순간도 몇 번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사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여담은 이 정도 하고 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을 하던 중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은 손에 꼽는다. 이 사람 손에 꼽는다는데 저는 뭐 손에 꼽을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왕따 당한 아이들 하면 그 왕따 시킨 애 때려 죽이고 싶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칼도스는 쉬운 사람만 했는지 참 손에 꼽을 정도 적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 많던데 한국하고 영국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건데 여기도 책이라서 이렇게 뭐 순화시켜서 쓸 수도 있겠죠. 뭐.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쓰는 입장에서도 제가 사실을 100%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너무 적나라하면 조금 순화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으로 나갈 때는 이 내용을 좀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상담받는 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간호사를 모두 죽이고 싶어 했다. 당연하죠.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진 분노는 지나친 것이었기 때문에 상담받는 이에게 가장 바람직한 질문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였다. 그러자 그런 핵심 문제가 시작되었던 시점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간호사를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깊이 진심은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옆에 쭉 하면 또 좀 쭉 빠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면 아이가 어릴 때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를 죽이고 싶어 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를 죽이고 어딘가로 가서 치료받고 싶어 했다. 즉 내면 아이는 가해자를 진짜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내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가해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 얘기 뭐냐면 저도 성폭력 피해자들도 뭐 여러 사람 했는데 뭐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해자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말 만들어서 EFT 하면 됩니다. 자, 손날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저 인간이 죽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 사람을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EFT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했고 191쪽 에코가 다른 에코로 당신을 인도했을 때 에코는 내면 아이라고 얘기했죠. Energetic Consciousness Hologram. 그러니까 매 약자로 그냥 간단하게 내면 아이라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한 내면 아이가 다른 내면 아이로 당신을 인도했을 때 이런 얘기인데 먼저 만난 내면 아이에게 과거에 같은 일이 있었던 사건으로 데려가 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같은 주제 안에 여러 기억이 얽혀 있다면 이미 문제를 해결한 내면 아이가 아직 도움이 필요한 내면 아이에게 당신을 인도할 수 있다. 내면 아이의 기억을 다룬 다음 새로운 영상을 매트릭스로 보내고 결과 확인 작업까지 끝마쳤다면 상담받는 이에게 새로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내면 아이에게 관련 기억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다. 요거는 뭐 다시 설명드리면 칼 도스는 뭐 내면 아이 만나가지고 EFT 쭉 해서 지워주고 또 뭐 원하는 장면 상상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원하는 장면 상상해서 뭐 매트릭스로 뭐 우주로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EFT만 꾸준히 잘하고 그냥 화건만 잘 해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면 아이가 다른 내면 아이로 인도하는 거 이거는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평생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 무시당했던 기억 하나 해요. 그럼 또 다른 무시당했던 기억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쭉 다 나오거든요. 저절로 관련된 내면 아이들 모습들이 쭉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부탁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쭉 떠오릅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기억들이 서로 뭉쳐 있거든요. 다음은 사샤가 다루었던 케이스 중 하나이다. 191쪽에 보시면은 그 사례가 뭐 회색 박스에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씨 고운 여성 셜리는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병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센터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고 접수처 직원은 입원 환자에게만 화장실 열쇠를 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외래치료센터의 환자가 병원 화장실 안에서 헤로인을 투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맞은편 마약 중독자 치료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이 병원 화장실에 가서 마약 맞는 일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화장실 열쇠 안 준다 이거죠. 바쁜 시간대에 셜리는 혼자 접수처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두 남자가 찾아와 화장실 열쇠를 요구했다. 그들은 병원 환자라고 억지를 부렸다. 아이들이 뒤에 줄을 서 있었고 두 남자 중 한 명은 화장실 열쇠를 주지 않는 것에 점점 화가 나고 있었다.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열쇠를 내주었다. 남자가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셜리는 점점 긴장했다. 그 남자의 친구가 화장실로 가더니 그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쓰러졌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 구급차 요원 모두 남자를 살리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남자는 살아났고 병원을 나설 때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 사건 이후 셜리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됐고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됐다. 1대1 상담에서 우리는 셜리에게 매트릭스 기억 리임프린팅을 사용했다. 셜리는 맨 처음 남자에게 열쇠를 넘겨줬을 때의 에코를 두드렸다. 그 에코와 내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뭐 내면 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컸을 때 일이니까. 하지만 편의상 내면 아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사람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내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에코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옳은 판단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킬 의도로 남자에게 열쇠를 건네준 것이었다. 그 다음 그녀가 감정적 갈등을 느낀 지점은 화장실의 남자가 마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그녀가 갖고 있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접수처에 앉아 있는 에코, 내면 아이를 두드리면서 EFT를 해주면서 에코에게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책임을 언제 처음 느끼게 됐는지를 물어봤다. 요거는 사실 게리 크레이거가 핵심 주제 찾기 질문법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된 또 다른 순간이 어딘가요? 더 어렸을 때가 언젠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하거든요. 사실 그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칼도스는 에코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언제 이렇게 또 처음 느끼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셜리가 3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기억 속의 에코를 두드리며 어머니에게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화벨 소리가 더 이상 날카롭게 들리지 않고 음악 소리처럼 들렸고 더 이상 그 소리가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엄마 전화를 계속 해댔는데 그 무시했던 그게 이제 책임감 남아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전화벨 소리가 아직까지 계속 귀에 울린 거죠. 근데 그걸 EFT 하면서 쭉 지우니까 이제 그 전화기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죠. 그 편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EFT 효과죠. 그녀에게 평안이 찾아왔다. 당시에는 엄마에게 책임감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 이보다 훨씬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셜리는 원래의 에코를 다시 두드렸다. 그 다음 그녀가 갈등을 느낀 지점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왔을 때였다. 나는 셜리에게 그때 에코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물었다.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 내면 아이가 난 제대로 한 일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다 이거죠. 이것은 또 다른 핵심 믿음이었다. 내면 아이를 두드리며 나는 내면 아이가 처음 그 감정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찾아보자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 그녀는 6살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잘못한 일을 나열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지만 셜리는 항상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지적을 많이 당하고 비난을 많이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된 거네요. 셜리가 에코에게 내면 아이에게 두드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면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안심시켰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녀의 내면 아이는 에코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두드리기를 하면서 해소되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내면 아이와 대화하면서 내면 아이한테 위로의 말을 해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도 원래 저렇게 커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잘 키울 줄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많이 풀려요 또. 갈등을 해소한 다음 셜리의 내면 아이는 해변으로 가고 싶어 했다. 그녀는 내면 아이는 셜리와 함께 사랑과 안정감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나는 셜리에게 내면 아이가 현재 셜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셜리의 아들이나 손자, 며느리, 친구 등등. 그러나 내면 아이는 셜리와 함께 있고 싶어 했고 셜리에게서 부모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어 했다. 이 과정이 끝난 뒤 우리는 그 장면을 셜리가 떠올린 다음
심장으로 보내어 매트릭스로 보내도록 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긍정적인 장면 전환 상황 상상시키게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내면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니면은 안아주세요. 이거 상상 많이 시켜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예. 뭐 그게 저는 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토닥토닥 해주고 아니야 너 괜찮아 뭐 너 예뻐 너 잘못한 거 없어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도 저렇게 커서 그래 뭐 엄마도 상처가 많아서 그래 뭐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손잡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리고 제일 많이 시키는 말이 네가 제일 소중해. 예. 네가 제일 소중해.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넌 소중해. 요걸 확언으로 해서 자꾸 얘기해주게 합니다. 뭐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넌 소중해. 네가 무엇보다 소중해.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그거 자꾸 얘기해주면서 이제 아이 마음 풀어주고 아이가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을 여기서는 뭐 매트릭스로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셜리에게 병원의 에코 내면 아이에게 돌아가서 그녀가 아직까지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겠다. 그녀는 잠시 멈추다가 감정에 복받쳐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옳은 행동을 했어요. 제가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있었어요. 제가 열쇠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다른 곳에서 마약을 했을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원래 기억을 다시 재생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마약을 한 그 남자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열쇠를 준 사실에 대해 괴로워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에 그녀는 직원회의 때 열쇠를 달라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건의를 했다. 셜리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고 이 사건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보다 그녀가 하는 일의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사례가 좀 긴데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사례로 딱 나타난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제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좀 더 쉽게 느껴지시죠? 많이 해본 사람한테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이제 책으로 읽고 뭘 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4쪽 과거 시점의 에코의 문제 해결하기 과거 시점의 내면아이의 문제 해결하기 가끔은 다루고 있는 에코의 기억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훨씬 더 과거 시점의 에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 관련된 더 과거 사건의 기억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다 이 얘기인데요. 뭐 그 사례가 또 나오네요. 그 밑에 제목 해변의 제인 제인은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7살 때 해변에서 길을 잃었던 일이었다. 그녀의 에코는 내면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칼은 해변에서 제인의 내면아이와 함께 대화했지만 그녀는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 그러더니 조금 더 과거 시점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오릅니다. 관련된 기억들이 잘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2살 때 혼자 남겨진 기억이었다. 칼은 이 기억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인의 2살 내면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제인이 다시 해변의 내면아이와 7살 내면아이와 다시 만났을 때 그 내면아이는 웃고 있었다. 해변의 내면아이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이다. 그녀는 상황을 다르게 판단했고 오랫동안 혼자 해변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장면을 매트릭스에 보낸 뒤 제이는 현재의 자신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요거는 뭐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의 기억이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되는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더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지워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행기억을 관련된 선행기억을 지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상처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엄마한테 버림받은 기억인데 6살 때보다는 3살 때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어렸을 때로 가면서 그것들을 쭉 지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행기억 해결하기. 밑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195쪽 밑에서. 박스 밑에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다루고 있는 에코, 내면 아이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와 관련하여 더 오래된 기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할 경우 과거 시점의 기억을 해결한 다음 맨 먼저 다루었던 에코, 내면 아이에게 돌아와야 한다. 제인의 7살 에코, 내면 아이는 더 이상 갈등을 느끼지 않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몇 개의 기억을 더 살펴봐야 할 수 있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은 항상 직선적이지 않고 문제가 깊을수록 기억을 앞뒤로 많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억이 서로 얽힌 기억들이 많으면 혼자 해결하기 힘듭니다. 막 헷갈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새끼줄 꼬인 거 푸는 것처럼 뭐 얽힌 실타래 푸는 것처럼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문제가 복잡하고 이러면은 그냥 전문가한테 가는 게 낫습니다. 혼자 하다 진 빠집니다. 쉬운 거는 뭐 바로바로 빨리빨리 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 받으라, 이렇게 지금 칼도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전문가를 잘 찾아가야죠.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EFT 잘하는 사람, 제가 EFT 2008년도에 5분의 기적 EFT 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EFT가 엄청 알려지게 된 건데, 그때 뭐 제 책이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EFT의 불모지였는데 이제 EFT를 아는 사람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뭐 의사 안의사들도 뭐 학회에서 이제 EFT 강의 소개하기도 하고 EFT 논문도 뭐 제법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외국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EFT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자기 전문가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책을 쓴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EFT가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들 대충 조금 하고선 자기 전문가다 이렇게 막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에 미국 갔을 때 게리 크레이그 한탄을 하더라고요. EFT 10분 배워놓고 그 다음부터 EFT 강의하고 상담하러 다니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기가 찬다는 식으로 막 저한테 하소연한 게 기억이 남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기가 게리 크레이그보다 EFT 더 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배워놓고 저보다 EFT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여튼 EFT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EFT가 효과가 좋은 걸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최고 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